번째 이슈는 조금 차가운 이슈네요. 네, 차가운 가수 이슈죠. 진달래 학원 폭력. 네, 학교 폭력. 학교 폭력. 이거 뭡니까? 네, 저도 사실은 미스트롯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봅니다. 모르라 잘. 안 봐서. 저는 진달래 누군지 몰라. 네, 송가인 노래하는 것만 저는 가끔 봤고 진달래 씨 노래 들은 적 있어요? 이명웅 씨 노래 들어보고 진달래는? 진달래 못 들어봤어요. 나 들어본 적 없는데. 네, 들어본 적 없어요. 야, 근데 방송하려면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고 싶었는데 이게 이 몸이 아프니까 이거 방송 준비한 못 들어봤어 어쨌든 변명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 네. 근데 기사 통해 봤을 때는 진달래 씨가 인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1900이래네. 2018년에 네. 아리랑인가? 어쨌든 자기 음반을 발매를 했어. 네. 그래서 정식 가수예요. 아, 현재 가수예요? 네, 현재 가수인데 미스트롯은 이렇게 경쟁 분야가 다 있더라고요. 뭐 어린이, 그다음 뭐 청소년 뭐 이렇게 가고 현재 트로트 가수들 뭐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해. 아.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트롯에서 이 분이 뜬 거야? 떠서 가수가 된 거야? 아니, 미스트롯 하면서 가수가 된 게 아니라 현재 가수인데 싱어게인처럼 이미 가수예요? 이미 가수인데 가수들끼리도 이제 유명해지고 싶으니까 미스트롯에 나온 거지. 신인들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미스트롯이 이미 가수가 나온 거야? 신인들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린애들 뭐 이렇게 해서 신인들 하는 경쟁 부분이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직 가수들 맞죠, 선생님들? 예. 죄송합니다.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미스트롯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몰라도 방송을 합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정말 어이없이 이게 방송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미스트롯이 뭔지도 모르면서 미스트롯 방송하는 이 어이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민이 미디어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롯에 이제 나왔는데 TV조선에서 하는 거잖아요. 미스트롯이. 그래서 되게 이제 인터넷에서 아마 이게 사실은 제가 방송하려고 했을 때 그때 딱 핫해서 그때 방송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틀이 좀 지나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 거고요. 공식 입장문 발표했어요. 그 진달래가 잘못했다. 네. 아니 뭘 얘기를 하고 잘못했다 해야지. 그냥 학교 폭력 한다고 문제가 드러난 거야? 네,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는데요? 네, 드러났는데 이제 현재 진달래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아니 과정을 얘기하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진달래 얼굴이죠. 네, 가해자가 미스 트롯에 나온다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어딨어. 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읽었는데 잘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모르겠다고 하는 거야. 돌아보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미스 트롯 2에 나온다고 하면서 그 제목에 글이 올라왔어. 진달래 씨를 보고 그 피해자가 글을 썼구나. 온라인에. 내가 피해자다. 그래서 글을 작성한 네티즌 A씨는 이렇게 20년 전 저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던 20년 전? 네, 가해자 중 한 명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미스트롯 2에 나온다고. 진달래가 몇 살인데 지금? 중학교 앨범 사진을 올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중학교 때니까 20년 전이니까 한 4살, 5살 이렇게 35살. 엄마의 지금 딸인가? 자녀가 있어요. 하여튼 남편하고 자식 이야기도 나와. 미스트롯 이 사건 나기 전에 되게 어려운 가정에서도 열심히 지금 이런 활동하고 있다. 뭐 하면서 미스트롯 나온 거 보고 어릴 적 20년 전 피해자가 올린 거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룰루님 시청자가 검색해서 알아보는 시청자 성장주도 방송. 그렇죠. 얼마나 근원적인 방송입니까?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엄청 좋은 방송이죠. 정말 대단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올린 글을 이제 봤어요.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했긴 했는데 여기도 좀 잘 안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보여. 아, 그래요? 읽어야겠네.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요? 네. 20년 전 저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아무렇지 않지도 않은 얼굴로
미스트롯 2에 나옵니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스치고 모든 것이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충분히 이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럼요. 옛날에 당했는데 네. 갑자기 보고 옛날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나 같아도 그래.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한희령 선생님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거든요. 한희령 누군지 모르시잖아, 사람들. 한희령 선생님은 이제 성감학원 그 국가폭력 피해자시거든요. 성감학원하고 이거 뭐지? 삼천교육대 피해자 선생님 계세요. 근데 요번에 KBS에서 하는 방송 역사 그날인가? 역사 그날에서 요번에 삼천교육대 방송하는 것 때문에 서울에 오셨다가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 휴무리한 날 그날 오셔갖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어렸을 때 당한 그 상처. 네.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고.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날도 사실은 삼천교육대 이야기를 하셔야 됐으니까 물어봤어. 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무뎌지니까 혹시 그때 이야기 하시면 이게 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안 괜찮대요. 왜냐면 성감학원을 초등학교 때 끌려간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 끌려가고 거기서 이제 몇 년을 이제 잡혀 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벌써 몇십 년이 지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만 그때 상처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이제 묻어지냐 했더니 전혀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딱 얘기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13살부터 18살 때까지 5년 동안 성감학원에 있었고 그리고 삼천교육대는 21살 때인가 그때 끌려가가지고 또 있었던 거예요. 1년. 1년 있었던 거예요. 안 잊어지고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막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그렇대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들대요. 그게 트라우마라고 자기가 배웠대. 그러니까 몰랐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그 전에 이제 자기가 피해자니까 뭐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면서 그 트라우마 관련해서 이제 치료도 받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사한테 자기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대. 자기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콧물 쏟아지는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근데 막 콧물, 눈물 다 나오고 정말 너무너무 그때 뭐랄까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대. 그 전에는 계속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대요. 그런데 약간 해방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가벼워지는 느낌을 한 몇 주 동안 경험을 했다는 잠깐인 거예요, 거야. 잠깐. 잠깐 경험을 했다는 경험해도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다시 돌아가는 근데 거야. 잠깐 경험을 해서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똑같이 이렇게 힘겹고 어둡고 왜냐면 내 삶이 지금 또 그러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0년이 지나서 이 피해자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력 아니더라도 나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만약에 누군가한테 수치스러운 근데 군대에서 당했던 내 고참에서 당했던 아주 기분 나쁜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생각하면은 열받아. 지금 생각해도 수치스럽고 그런 것들이 있어 사실요. 왜 없어 다. 억울하면 본인이 때리는 입장이었잖아. 네. 그래서 모를 수 있지만 아니에요.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뉴스인데요. 제가 때리는 입장이 아니라 저를 때리러 저렇게 가해자가 저를 부른 거예요. 저희 학교 일진애가 일진, 이진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 학교 폭력 때문에. 근데 저희 학교에도 일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진이 저는 그냥 노는 애였을 뿐이에요. 근데 뭐 제가 막 잘 노는 애도 아니고 그냥 뭐 학교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앞에 나가서 춤추고 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뽑아줬어.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어정이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3명을 이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진, 이진 그리고 나였던 거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일진, 이진에 속하는 애가 아니야. 그냥 노는 걸 좋아하는 그리고 춤추고 노는 걸 좋아하는 애였을 뿐인데 그럼 우리가 셋이서 춤을 추잖아요.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 했었거든요. 저희가 춤추는 노래가. 그러면 그 일진 짱이 앞에서 테이프 눌렀다가 틀었다가 눌렀다가 틀었 야 너네 정렬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왜 저 짱애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연습하면 셋이서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그 짱이 이걸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다른 애한테 내 친구한테 야, 쟤 짱 되게 웃기지 않냐? 왜 우리가 하는데 와가지고 테이프 눌러주면 지가 하란 말아야 이렇게 했다가 그 얘기를 내 친구가 그 짱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갔어. 네, 끌려갔어요. 재밌어요? 아니야. 그래서 네, 끌려가서 저는 그냥 맞고만 있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싸웠어요.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싸웠습니다. 같이 싸웠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싸워서 얼굴에 막 긁어버렸습니다. 목을 긁어버렸어요. 목을 긁어버렸습니다. 대단하게 독한 어정이었고요. 자,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당한 게 시간 지났다고 과거에 그냥 추억을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다시 떠오르는 거지. 그 사람을 보면은. 네. 이게. 그쵸.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부터 다시 읽게요. 네. 인사를 똑바로 안 한다고 때리고, 엄마랑 같이 있는데 인사를 너무 90도로 했다고 때리고, 몇 분 내로 오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못 맞춰 왔다고 때리고, 이유 없이 맞은 날도 수두룩했습니다. 아휴. 처음에 맞았을 때 귀에서 들리던 빠 소리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처음엔 주로 얼굴만 때렸어요. 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붓고 멍이 들자 어느 날부터는 얼굴 때리면 티 난다고 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또 그 시절 하늘색 풍선 그룹 가수의 패션이 유행이었는데 그들이 신고 다니던 황토색 워커 같은 신발이 있었어요. 고온으로 불러내 황토색 워커 발바닥이 아닌 앞 모서리 쪽으로 새가슴뼈 있는 곳을 차고 머리도 차고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그 상태로 발로 배를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그날 가슴뼈를 맞고 순간적으로 숨이 안 쉬어지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방송 이거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를 똑바로 안 한다고 때리고 그리고 막 엄마랑 같이 있는데 인사를 너무 90도로 했다고 때리고. 같은 친구 거 아니야, 동기? 네. 선배인가? 친구죠. 친구로 알고 있어요. 선후배인지는 모르죠?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선배한테는 맞았어요. 끌려가갖고 인사 안 한다고. 인사 안 한다고? 나는 인사를 안 했거든요, 선배들한테. 나는 선배들한테 인사를 안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갖고 저 새끼 인사 안 한다고 어느 날 선배들이 몰려와서 날 끌고 가고 때렸어. 나는 일진이 1학년에만 있는 난 그 이후에 인사를 안 했어. 그래 맞고도? 응. 그 맞았을 때 어땠어? 수치스러웠어? 근데 난 그때만 생각 안 나, 별로 이렇게. 그때 맞은 거는 이렇게. 어렸을 때 맞은 거는?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선배들 몇 명한테 끌려가서 같이 이게 다구를 맞은 게 있는데 그건 그냥 그렇다고 쳐. 근데 쟤네들이 여러 명이 때린 거니까 내가 이렇게 그건 괜찮아, 그런 건. 근데 제가 갑자기 이 방송하면서 저 중학교 때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들 갑자기 연락 올까봐 심장이 갑자기 쫄깃했어. 쟤 그런 애 아니었어 막 이럴까봐. 하여튼 되게 무섭겠다 이거 가해자 한 사람은. 그치? 근데 난 가해자들은 다 밝혀져야지. 책임을 져야지. 그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몇 분 내로 오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거 계속 맞고 막 그런 거야. 공원으로 데려가가지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이제 배를 막 차고 그랬다는 거지. 이 이야기를 한 거야 네티즌에서 한 명이.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모스님 대표님 맞을 상이에요. 깐족깐족. 너무했습니다 지금. 지금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이렇게 하시면 2차 가해지요 지금. 우리 코스모스님 지금 2차 가해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피해자한테 너무합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현재 진달래 씨 소속사에서 이제 진달래 씨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네.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진달래 소속사 티스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당사 소속 가수 진달래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네. 그리고 당사는 본인에게 이번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대요. 그리고 현재 진달래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고 현재 출연 중인 TV조선의 미스트롯2에서 자진 하차한다고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그럼 지가 가해를 인정한 거네? 가해를 인정했어요.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진달래 씨는.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차한 상태고, 이렇게 소속사는 어쨌든. 그럼 지가 피해자가 만나갖고 뭐 했어?
피해자 만나갖고도 사과했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까지. 예. 피해자를 만나고 사과를 해야지.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진드렐라 사건이 있어서 과거에도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었나? 아, 연예인들 폭력? 예, 많았죠. 예. 꽤 유명한 사건 많잖아. 예, 효린. 아, 효린이야 얘가? 예, 시스타 효린. 시스타 효린? 예, 시스타 효린입니다. 시스타 효린도 폭력범이에요? 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시스타 효린에게 중학교 시절 3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야, 반성 아니래. 법정 대응 한다고 했대. 여기, 그러면 제가 오늘까지. 맨 처음엔 저렇게 안 했다고? 나중에? 나중에. 처음에는 법정 대응 한다고 했다가. 저는 2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연락 안 된다고 사과 안 했다고 했대요. 확인해 봐야겠네. 코스모스님, 괜한 말을 할 것 같고. 아닙니다. 코스모스님, 괜찮습니다. 2차 패 저는 안 당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저는 그런 걸 즐깁니다. 즐깁니다. 그랬군요, 세영님. 안 했구나. 연락 안 된다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의 기사들에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사실이 밝혀지니까,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나왔어, 잘못했다고? 지금은 이게 2월 2일 기사거든요. 2월 2일이요? 예, 2월 2일쯤 나온 기사. 처음에는 계속 법적 대응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최근에 더 커지면서 반성했나 보네. 그러니까요. 다 하차하면서. 늦게. 그러니까 왜 처음에부터 사과를 안 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만 사면 뭐해? 사실은 그 피해자 당사자한테 사과를 해야지. 난 웃겨 이렇게. 사과하면서 기사하고도 사과를 해. 근데 당사자들이요. 만나기 싫어하지. 만나기 싫어하고요. 사과 받고 싶지 않대요. 왜냐면 그 사건이 지났기 때문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자기는 안 받을 거라고. 하긴 그렇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죠. 예. 만나기도 싫지. 예. 그래서 이거 이제 했었는데 올라온 글은 이거예요. 올해 30살입니다. 시스타 효린에게 15년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끊임없이 학폭당한 피해자입니다. 효린의 본명이 효정인가 보죠? 김효정?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여러 번 썼는데 주작이니 뭐니 증거 모아서 기자에게 제보해라 이러는데 그 당시 지금처럼 페이스북, 인스타는 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증거라고는 졸업앨범 하나겠네요. 저는 상습적으로 옷, 현금 등을 빼앗기고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저를 아파트 놀이터에서 폭행했습니다. 제 친구는 노래방으로 불러 마이크로 머리까지 때렸대요. 그리고 이유는 그냥 제일 어이없던 이유가 제 남친과 본인 남친과 성 빼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때렸대요. 자기 남친하고 지 남친하고 이름 똑같다고 때렸다고? 네. 근데 이거는 효린이 인정했어요? 효린이 이제 못 나오죠. 인정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드립니다. 그게 뭐야. 확인해야지. 효린 쪽 입장을 확인해야지. 그 정도 보면 어떡해. 효린 쪽 입장은 확인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완전 너무 심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하면 문제가 있지. 그 이후에 이것만 얘기하면 어떡해. 효린 쪽 반응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러네요. 아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거는 확인 안 된 겁니다. 아직.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갖다 얘기하면 안 되지. 효린 이 얘기는 뉴스 3사에서 다룬 거여가지고 제가 갖고 와서 다뤘는데 효린 이후에 효린이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효린 씨한테 전화는 안 걸더라도 신문에 있을 거 아니야 효린 쪽의 반응이.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심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막 하는 방송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참 한번 찾아봐. 있을 것 같은데 효린 학교폭력 인정. 나오네 지금 여기. 여러분 나옵니다. 효린 학교폭력 논란 죄송하다 해서 강경 대응 선회. 선회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피해자리 올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효린 쪽이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피해자라 주장하는 분을 직접 찾아뵐 생각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탈퇴했어요. 아니구나. 유영은 얘기인데 저거는. 그런데 이거에서 연예인이라는 것을 악용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면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더 확인해 봐야겠네. 확인해 봐야겠어.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효린 씨는 좀 더 확인해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아, 확인해 보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결과를 모르면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밴드 잔나비 멤버 유영현이에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네, 이건 확실합니다. 예. 네. 하십시오. 아, 이 잔나비 멤버 유영현 이야기는 또 다들 잘 알고 계셔. 네. 네. 그래서 이 잔나비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이거는 이제 한겨레에서 2019년 5월 24일. 근데 효린 씨에 대해서 또 우리 시청자들이 또 딱 이걸 주시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다고. 그리고 일부 인정했던 걸로 기억하시고 강하게 부인을 안 한 거라면 인정한 거라고. 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대. 흐지부지 뭐 없이. 그러네요. 아... 네, 확실합니다. 백설공주님 혼난다. 혼나는 거 아닙니다. 저희 대화의 방법.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생각을 못했어. 제가 데스크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만 이런 일이 있었다를 얘기해 드리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어.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뉴스를 준비하는 어정이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걸 왜냐면 이거는 네, 맞습니다. 한쪽한테 일방적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잔나비. 네, 잔나비는 이제 유영현 그 학교 폭력 논란은 좀 다들 잘 알고 계셔서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 5월 24일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학교 폭력 가해자가 유영현임을 밝혔어요. 잔나비 노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한 번 있어요. 한 번인가 두 번 예. 있었는데 노래 되게 좋아요. 그때 왜냐면 잔나비 노래 저희 이제 맹비나님 있죠. 저희 맹비나님이 잔나비 노래 막 들어보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노래 너무 좋다고. 잘한다고 좋다고 하더라고. 네. 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다른 잔나비 멤버들도 학교 폭력 가해자가 있는데 일단 유영현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유영현? 네. 누굽니까 이 중에? 이 중에 여기 있는 분. 네. 안경 쓴 사람? 예, 내가 유영현이야? 예, 유영현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전문을 또 제가 가져왔는데 잔나비 멤버에게 당했던 학교 폭력을 밝힙니다. 먼저 이 글에는 어떠한 과장이나 허위 사실이 일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게 벌링인가? 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학교 폭력, 폭력이라고 하기도 하나요? 난 11년 전 임해고에서의 봄. 11년밖에 안 됐어, 이거는. 예, 그러니까 오늘 2021년이니까 뭐 13년 전이네. 여름 동안 지옥 같던 학창 시절의 악몽을 잘 견뎌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악의 위로도 받고 의지하며 견뎌왔고 1, 2년 전부터 좋은 감성의 노래들이 자주 들려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잔나비라는 밴드의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잔나비 멤버를 몰랐구나. 제가 자주 가는 음악 페스티벌에도 꾸준히 나오고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와 반가웠어요. 어느새 팬이 되었고 한 명 한 명 알고 싶어 검색을 하다가 설마 생각이 들면서 손과 등은 식은땀으로 젖고 숨이 가빠졌어요. 멘탈이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엔 아직 상처 많은 학창 시절에 제가 아파하고 있었고 그동안 꼭꼭 감춰두기만 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잔나비 멤버로 인해 말이죠.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말이 살짝 어눌한 아이였어요. 저도 말이 살짝 어눌한데 나랑 비슷하네. 예. 근데 소리가 크잖아. 그래서 11년 전 나는 많은 괴롭힘과 조롱거리로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죠. 기억나요? 나의 반응이 웃기다고 재미있다고 라이터를 가지고 장난치고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우고 내 사물함에 장난쳐 놓는 건 기본이고 너와 그들 같은 반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지냈었어요. 내 근처에서 손을 들기만 해도 나에게 무슨 짓을 할 것만 같아 움찔할 정도였으니까요. 장난 아니네. 라이터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장난치고 비닐봉지도 하고 그런 거고 너무 많이 때리니까 그냥 손만 딱 들어도 겁먹고 그런 거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게. 엄청 심한 거네. 엄청 심한 거네. 네, 심하게 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 남자애들. 나 알 것 같아. 그냥 갖고 괜히 이렇게 막 라이터 갖고 괜히 괴롭히는 애도 있고 그냥 손만 들어도
하도 맞고 때리니까 손만 들어도 그냥 학교에서? 그럼. 아, 그런 거 봤어? 아 이런 애들 이 새끼들 있어. 나쁜 새끼들. 어떻게 했어, 그러면? 옆에서? 나 어떻게 했냐고? 방관자지? 아니, 우리가 되게 그런 폭력이 어. 약한 것 같아요. 네. 어. 저도 사실 저한테 만약에 저희 짱이 저를 때리지 않았으면 저도 반격하고 때리지 않았을 건데 제 친구들 당하는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보면서 제가 화내는 거 있잖아요. 다른 친구한테 보긴 봤어. 그런데 그걸 대놓고 너 왜 얘한테 그래? 이렇게 제가 용감하게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저한테 그 화살이 돌려오니까 야, 어정이 데리고 나오라 그래. 그래서 그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었거든요. 야, 저 뒤에 그 쓰레기 하치장으로 어정이도 나오래. 너 이제 죽었다? 이렇게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리가 좀 막 떨리더라고요. 나 이제 가서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맞나? 이렇게 하고 딱 내려갔을 때 그런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그게 저는 일단은 그거를 싸우면서 이제 극복을 해가지고 괜찮고 나중에는 걔네들이랑 사실 되게 친해졌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문제인데 예, 싸우고 난 다음에 이기면 친해져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면은 되게 괴롭힘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즐기기도 했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두지 왜 나약한 나를 괴롭혔는지 그게 뭐가 그리 재미가 있었는지 정말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항상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심히 다녔고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땅만 보며 다닌 기억밖에 없대요. 저는 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를 입고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요. 교육청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 민원과 투서를 넣으려다 이미 난 상처를 입고 다쳤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나 싶었어요. 내가 도망가야만 했죠. 도저히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전학을 가고 정신치료도 받으면서 견뎌내고 있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뒤로는 세상과 문 닫고 치유에만 신경 쓰며 지냈고요. 이런 사람이 만들고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감정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에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며 눈물이 흐르고 헛구역질도 났어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응원하고 사랑을 주는 대중들에게도 괜한 원망과 분노를 느끼기도 했고요. 아 정말 충격이었겠다, 그치? 네. 얘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얘가 만든 음악에서 위로를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참. 그 시절 나에게나 하던 언행과 조롱, 비웃음을 난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과를 하겠다고 해도 만날 생각도 없고 진심이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많은 대중에게 노출이 되어 큰일 났다고만 생각될 테니 말이에요.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밴드가 내가 사는 지역의 홍보대사가 되고 각종 공중파 방송과 광고, 음악 페스티벌, 길거리, 카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나에겐 정말 큰 고통이고 다시 악몽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많이 힘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든 성인이지만 그땐 그랬지 하며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런 트라우마 같아요. 이런 내 자신도 참 나약하구나 싶고 미워지네요. 네. 되게 절절하네 진짜. 네. 내가 바라는 건 평생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 주세요. 이 글을 보고 억울함을 느끼나요? 본인은 주범이 아니라 한 무리의 종범이었다 말하고 싶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리고 2010년 2월쯤 마지막으로 임해동 근처 모 교회에서 마주쳤던 걸 기억하나요? 그때 일륜적인 도리를 다하고 사과라도 했다면 내가 이런 글을 적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 친한 척 했을 때 너무 위선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난 또다시 도망을 갔어요. 무서웠거든요. 이 글이 너의 현재와 미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 만남을 아프게 한 과거를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우치면 좋겠어요. 너 스스로도 잘 알 거예요. 내가 당하고 받은 아픔을 과정 없이 적은 이 글에 대해 어떤 반복도 할 수가 없다는 걸. 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작은 존재일 뿐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픈 과거와 상처를 한 번 더 상기시키며 이렇게 글을 적는 것뿐이네요. 어디에 말을 해야 할지 관심 종자로 보여 전하고자 하는 게 퇴색되진 않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판에 글을 적게 됐네요. 이런 제 모습도 스스로 부끄러워지고요.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 간다고 하죠.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이제 남는 건 볼품없을 부끄러운 자신만 남겠네요. 아, 잔나비 이름대로. 네. 야, 근데 글이 진짜
되게 절절하네요. 절절하네. 그러니까요. 절절해요. 너무 그때 당했던 고통이 너무 심했을 것 같아요. 저도 비닐봉지는 아니었지만 끌려가서 맞은 기억이 있긴 있어요. 맞을 뻔한 기억도 있고. 예, 맞으면서 이제 하긴 했는데 정말 너무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이 이 새끼야? 잔나비예요. 이 새끼 되게 조그만 새끼인데 이 새끼가 가해자야? 네, 가해자입니다. 지금 뭐 하는지 모르죠? 지금 활동해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활동 안 해요, 이제? 네, 또 기어 나와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잔나비 활동 안 하고 노래 활동 그 이후에는 이게 2019년에 터진 일이고 지금이 이제 2021년이잖아요. 제 이름 뭐라고요? 한번 검색해봐요. 지금 뭐 하는지. 유영현. 유영현? 네. 유영현? 네. 지금은 뭐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특별히 뜨는 게 없네. 없어요. 뜨는 게 없어요. 네. 네.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오늘은 좀 세 가지씩 준비를 해가지고 세 번째. 유서빈. 네. 유서빈은 누구예요? 유서빈은 이제 그 프로듀스 X 101. 이거 그때 프로듀스 처음에 여성들 나왔을 때 101. 기획사 소속 그 아이돌. 프로듀스 X 101이라고 부르는 거야? X 101으로. 100일이 아니고? 100일.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101. 101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거 엄청 망신당해. 그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요? 프로듀스 X 101이라고 읽습니까? 아니면 101? 아니면 100일? 창피하다 진짜. 이거 읽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야, 101이라고 나 그 전에 프로듀스 101이라고 그 우리 최영석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거. 그래요? 101?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우리가 읽을지 모르면 정말 망신당하거든. 프로듀스 X 101? 예. 하십시오. 프로듀스 X는 X로 읽겠죠. 맞대요. 101. 감사합니다. 101. 네. 100일이 아니고? 네. 근데 윤서빈 같은 경우에도 그 프로듀스 101. X 101 할 때, 할 때, 글이 올라왔어요. 거의 뭐 1등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것도 1등한테만 주나 봐. 근데 기획사 소속의 무슨 그런 컨테스트 같은 걸 했는데, 경연을 했는데 얘가 1등을 했어. 그래서 이제 자기 막 그런 것도 소개하고 막 한참 잘 나가던 프로듀스 X 101에서 엄청 잘 나가던 그리고 막 얼굴 천재라고 막 하고 그랬던. 얼굴 천재 잘생겨서? 네, 잘생겨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했었고 이 프로듀스 그 101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획사들이 많이 붙잖아요. 그 기획사들 중에 그 JYP 소속이었어요. 지금 또 외국에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터키에서 들어오시는 우리 가까운 또 우리 또 터키 멤버가 계시고 지금 또 존 에스트라다. 존 에스트라다님은 또 멕시코에서 들어오신 겁니까? 홀라드 멕시코 MX 존 에스트라다. 존 에스트라다 하이. 자, 신중희님 번호 부탁드립니다. 신중희님.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서빈 윤서빈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자마자 악성 루머가 이제 돌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루머입니까? 루머 아니고 이제 아까 그 SNS 댓글처럼 올라온 거죠. 근데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아니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네, 정확한 것 같고요. 루머가 아니고 진짜네. 아니요. 그 SNS로 올라간 거는 맞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가짜라는 게 더 설이야? 높아. 왜냐면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 그래요? 그럼 이제 피해자요? 네, 피해자.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꼭 가해자라고 해서 피해를 본 경우가 윤서빈 학생인 것 같아서 학생이래. 이분 같은 경우는 가해자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었던.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서빈 학생에 대해 윤서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기획 훈련생. 윤서빈 연예인. 그렇죠. 연예인. 가수. 그래서 윤서빈은 그 JYP 엔터테인먼트 출신 소속으로 이제 연습생이죠. 그래서
거의 1등 자리 차지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SNS에서 중학교 때부터 학봉이 일상인 일진이었다. 광주에서 제 나이 또래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안 믿어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사진을 올리겠다. 그리고 사진을 올렸어요. 담배 피는 사진이랑. 아, 이 사진이 무슨 포토 사진이야? 그래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윤서빈 학생은 결국에는 뭐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그 담당자들 있잖아. 원어원 담당자들이 죄송하다고 원래 그러니까 원어원에 들어오는 모든 연습생들을 그러니까 심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2번씩 물어보고 너 과거에 잘못한 일 없냐. 왜냐면 이런 일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고 했는데 윤섭이 없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믿었다. 3번씩 조사했다. 죄송하다. 이걸 입장문을 표명했고 JYP도 저희가 이런 연습생들의 과거는 연습생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기획사는 무조건 사과 먼저 하고 봤구나. 기획사에서는 이런 게 올라오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연예인들 입장이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본 거야. 그래서 JYP에서도 나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직 진달래 씨는 소속사는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서빈 연습생 같은 경우에는 JYP에서도 쫓겨났어요? 네, 쫓겨났어요. 그리고 확인도 안 해놓고 진실 확인 안 하고? 네, 아니 진실 확인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막 그 SNS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네들이 어떻게 뭐 했었겠지. 그런데 이제 사진도 올라오고 막 너무 일파만파가 되다 보니까 원어원은 계속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윤서빈 학생이 안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서빈 학생은 하차하고 원어원에서 하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쫓겨나고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글이 올라왔어? 글이 올라왔어. 윤서빈 학생이. 2019년 5월 6일 날 사실 이런 일이 계속 터졌었거든요. 네. 근데 2019년에 많이 있었네, 그런 일들이. 2019년에 5월 15일 날 이 학교 폭력 진실을 밝힙니다. 선생님의 증언이 첨부된 글이 올라왔죠. 안녕하세요. 윤서빈 갤러리입니다 하면서 윤서빈 연습생은 과거 및 학교폭력 논란으로 최근 프로듀스 X 101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차 후 논란 속에 주목을 받지 못한 윤서빈 군의 여러 지인들과 선생님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윤서빈 군이 한때 술과 담배를 했던 적이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은 있었던 적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고 그로 인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적도 전무하다고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해명글을 쓰는 이유는 윤서빈 군의 바르지 못했던 과거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잘못이고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중들은 언론 매체의 과장으로 인해 윤서빈 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윤서빈 군과 관련된 학교폭력 루머의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고자 이 글을 씁니다. 이거 중요하네. 네. 술, 담배 한 거하고 학교폭력 가해자하고 다른 거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럼 진짜 억울하네. 이게 진짜면은, 아까 글 쓴 새끼 잡아야겠네. 그래서 어쨌든 윤서빈이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곤란함을 겪었는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폭력자라고 얘기가 되면, 가해자라고 얘기가 되면은 그 뒤에는, 못 나오잖아요. 연예계 제기를 못 하잖아요. 거의 지금 보니까 연예계 학교폭력 문제도 거의 뭐 여자들 미투 성추행 문제랑 거의 비슷하네. 네. 미투 같은 것도 진짜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막 그냥 너나 나나 미투 성추행 그런 걸로 막 하는 것처럼 학교폭력도 진짜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연예인들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이 학교폭력으로 딱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네.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예,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그 학교폭력의 진실을 밝힌다고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글들이 올라와 있고 그 사람들이 증언해 준 거 있잖아. 친구들이 얘가 노는 애는 맞았다는 거야. 근데 락비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이렇게 몸 좋은 그런 뭐 중고등 학생이었지 결코 학교폭력을 하는 애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제 친구들도 얘기하고 선생님들도
럭비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럭비부에. 근데 럭비부 코치님이 쟤 그런 애 아니라고 이제 증언도 해주고, 그리고 친구들도 증언을 해줬어요. 그런 학교 폭력 하는 애는 아니다. 그렇게 증언을 해줘서 거기서 이제 얘가 좀 잘 돼가지고 그 연예 기획사를 요즘에 잘 만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만약에 제가 진짜면 더 강하게 대응을 하겠지.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더 얘기할 거 아니야.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잡아야겠네, 쟤들은요. 나쁜 놈이네 진짜. 네. 근데 그 사람 아이디로 여러 차례 다른 사건들도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새끼들 이거 매니아네 그냥. 그냥 꾼이네 꾼. 막 올리고 그랬대요. 여러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윤서빈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도 막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똑같은 걸로 했고 아이디로? 똑같은 아이디로 계속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자극적인 말만 골라서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아까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서술을 했잖아. 네. 보통 보면 피해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술하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그 끌어내리고 싶은 윤서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나쁜 새끼네 이건. 네. 아, 그러면 고소해야겠네 이건.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터치미 이프 유캔이라는 네. 그 드라마를 했나 봐요. 그 전에도 드라마 하나 했고 요번에 이제 근데 주인공으로도 됐더라고. 그래요? 네, 이 친구가. 그래서 열심히 자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연애? 네,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잘하고 있어요. 있네요. 아, 네. 잘하고 있어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아유, 우리 지금 이름이 뭐였죠? 윤서빈. 윤서빈? 아, 그러니까 윤서빈 군이나 또 그런 분들, 연예인들 정말 어떤 일들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착한 보험 클리닉 같은 보험을 꼭 들어서 이렇게 나쁜 새끼들한테 당하면 위험해요. 그리고 또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착한 보험 클리닉 같은 보험들 꼭 들어갔고 자기의 인생을 잘 준비하시고요. 또 이렇게 곱창김이나 또 이렇게 흑마늘로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우리 윤소민 씨도 고생 많으셨는데 흑마늘이나 이 곱창김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요. 팬들이 곱창김과 흑마늘로 응원 많이 부탁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각자 이렇게 또 많이 응원하시고 또 이게 착한 보험 클리닉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또 우리 어국장님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 좋은 정보였습니까? 네, 좋은 정보였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방송이 지금 끝나고요. 2시 반부터 어정이와 조정훈의 음악 방송이 2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쉬시고요. 2시 반에 음악 방송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좀 감사하고요. 우리 뱃살공주님, 백살공주. 룰루랄라님, 세영님, KT주님, 신중기님, 엠네지아님, 돔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쭉 올라가셔갖고, 또 온진님, 또 김성원님 다 감사하고요. 자른님, 코스모스님, 자른님 감사합니다. 김성원 다 감사하고요. 우리는 좀 이따가 혹은 저녁에 사무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